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사라지는 텍스트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파티클로 만들어져 가지고 파티클로 변하면서 흩날리는 이런 이펙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 효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퓨전 페이지에 가보면은 뭐가 좀 많죠. 많은데 별거 없어요. 요 폴리곤 마스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얘네들을 비트맵화해서 이 텍스트랑 매트 컨트롤로 이제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파티클 이미터를 이용해서 파티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또 텍스트랑 결합을 해서 이 텍스트가 사라질 때 이 파티클들이 생성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너무 복잡해,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쭉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쉽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디 창으로 돌아와서 요 퓨전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펙트에서 퓨전 컴포지션 하나 생성을 했고요. 길이는 그냥 대충 요 정도, 한 12초 정도 되죠. 이렇게 대충 만들었고요. 바로 얘를 우클릭해서 퓨전 페이지로 가주세요.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텍스트는 이쪽에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텍스트라고 적으셔도 요 텍스트 플러스 요 노드가 있습니다. 얘를 딱 애드를 딱 눌러주세요. 얘가 만들어졌으면은 일단은 그냥 미디어 아웃이랑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을 하고 내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세요. 사라지는 텍스트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폰트를 한글 지원되는 폰트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카페24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하겠습니다. 조금 두꺼워야지 효과가 잘 보이니까 서라운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폴리곤을 만드는 거예요. 폴리곤은 여기에 있거든요. 얘를 딱 클릭을 해주세요. 딱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이 동그라미가 이제 이 뷰어 창에 활성화되는 건데, 지금 미디어 아웃이 오른쪽 거에 하얀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을 왼쪽 거를 딱 눌러줘가지고 왼쪽 뷰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제 폴리곤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다가도 바로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얘를 지금 눌러놨으니까 얘를 보면서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약간 핑킹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앞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대충 한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놈을 누르면은, 이 모디파이 원리를 딱 누르면은 더 이상 추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이 너무 텍스트랑 가까우니까 조금 뒤로 뺄게요. 네,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잠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수정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저는 이제 수정이 가능한 모드로 딱 눌러놓고 얘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은 이 0프레임에 딱 커서를 타임라인에 딱 두고 이 폴리곤의 센터와 사이즈만 키프레임을 걸어주세요. 여기 센터와 사이즈, 이 센터와 사이즈만 키프레임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키프레임이 걸렸죠. 그리고 타임라인을 맨 끝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바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변형을 시킬 건데요. 그러면은 이 끝에 키프레임이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고 앞으로 쭉 보내주세요. 볼까요? 이렇게 덮어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아서, 저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한 요 정도밖에 효과를 못 보잖아요. 글씨를 조금 키워볼게요. 텍스트를 사이즈를 한 요 정도로 키워볼까요? 그리고 다시 폴리곤을 보면은 크기를 키웠더니 얘네들이 처음부터 겹쳐져 있으니까 다시 전체를 그냥 잡아서 이렇게 센터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마지막 프레임에 얘를 잡아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다 안 덮여 있잖아요. 얘를 잡아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다 덮어지죠. 그쵸?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한번 이 폴리곤과 텍스트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하얀 부분이 보여지는 거고 까만 부분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폴리곤이 싹 나타나면서 텍스트가 보여지겠죠.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안 보이고 그냥 뭉툭하게 딱 많이 안 쪼개지고 이렇게 딱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앞부분을 뾰족뾰족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그런 폴리곤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지금 보여지죠. 근데 이 폴리곤 마스크를 씌운 이 텍스트는 나중에 파티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다 그냥 하얀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라인 부분만 하얗게 하고 나머지는 까맣게 바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하다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하려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니까 일단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이해하기 앞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폴리곤을 복사를 하는데 그냥 복사가 아니라 이 인스턴스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클릭을 하면은 카피가 있죠. 카피를 딱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붙여넣기가 있는데 페이스트가 있죠. 붙여넣기. 근데 그 밑에 페이스트 인스턴스가 있어요. 얘를 딱 누르시면은 복붙이 됐는데 인스턴스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이 연결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인스턴스를 오른쪽에 놨고 오리지널 폴리곤을 왼쪽에 보고 있어요. 그쵸? 얘를 인스턴스를 이렇게 바꾸면은 오리지널도 같이 바뀌어요. 그쵸? 일종의 동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 일단 동기화를 시켜놓은 폴리곤을 생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얘를 그냥 켜주고 머지 노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머지 노드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머지라고 있죠. 얘를 딱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인스턴스 있죠. 이 인스턴스를 이 노란 화살표, 얘가 백그라운드거든요. 뒤쪽에다가 백그라운드에 딱 놔주시고, 그쵸? 그리고 이 폴리곤 1 있죠. 얘를 요 포그라운드, 초록색 화살표 이쪽에다가 딱 놔주세요. 그리고 얘는 잠시 이제 빼줄게요. 이 사이에 많은 것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빼주고 이렇게 머지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지 노드를 딱 보면은 뭐 변한 게 없죠. 아직까지는 그냥 머지만 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이 머지 노드를 딱 클릭을 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얘가 지금 오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덮어 쓰는 거죠. 얘를 딱 눌러가지고 XOR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면은 저희 XOR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외곽선만 좀 잡아주는 거라고 그냥 대충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XOR의 정확한 뜻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자세한 설명은. 혹시나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XOR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요 인스턴스 폴리곤의 보더 위드 있죠. 이 외곽선 두께, 얘를 이렇게 늘려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를 늘리면은 이 폴리곤도 같이 이렇게 동기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원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동기화를 이제 빼줄 거거든요. 동기화를 안 시킬 거예요. 요 인스턴스 있죠.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시고 보더 위드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디인스턴스라고 있어요. 얘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더 위드 값을 이렇게 바꾸면은 폴리곤 눌러볼까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하고 얘만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한 요 정도로 해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갭이 생겼죠. 이제 그 갭 사이에 이 외곽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머지가 XOR이잖아요. 이 오퍼레이터 모드가. 이거를 XOR로 바뀌면은 얘와 얘의 어떤 뭐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집합은 아니고 얘와 얘의 교집합을 뺀 이 부분이 요 머지에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이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하얀 부분이 지나가는 부분만 글씨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이렇게 하고 이제 파티클을 만드셔도 되는데 디테일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냥 흑과 백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를 좀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눌러주세요. 일단 비나면 딱 눌러서 컨트롤 스페이스 그리고 fast라고 쳐주세요. FAST. 그러면 fast 노이즈가 있어요. 얘를 add 추가를 해주세요. shit. 네, 방금 파스트 노이즈를 추가를 하다가 다빈치가 렉을 먹어서 튕겨가지고 다시 급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봤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우리 인스턴스 폴리곤에서 보더 위드까지 바꿨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소프트 엣지도 조금 추가를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좀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소프트 엣지도 조금 값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스트 노이즈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파스트 잠깐 세이브. 자, 세이브 한번 했고요. 여러분 세이브 자주자주 해주세요. 저는 원래 어떤 편집할 때 값이 하나라도 바뀌면은 습관적으로 세이브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녹화를 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이브를 못했는데 세이브 꼭 자주자주 해주셔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fast 노이즈 다시 FAST 쳐서 노이즈를 추가를 딱 해주세요. 자, 이제 얘가 생성이 됐죠. 또 이제 얘네 폴리곤과 이 노이즈를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또 요 머지 노드를 하나 딱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스트 노이즈랑 얘랑 연결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연결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얘를 딱 지우고 이 파스트 노이즈를 딱 클릭한 상태에서 요 머지를 딱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머지1 기존의 머지 노드를 얘다가 딱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머지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파스트 노이즈랑 이 폴리곤이 지금 합쳐졌죠. 근데 이 파스트 노이즈를 요 폴리곤에 입히고 싶어요. 입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머지 노드를 딱 눌러주시고요. 오퍼레이터 모드에서 오버로 되어 있죠. 얘를 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안에 지금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값을 바꿔줘야겠죠. 일단은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도 좀 늘려주시고 이 시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값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은 지글지글해지게 좀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스케일도 어느 정도 바꿔가지고 최대한 노이즈가 좀 많이 보일수록 좋거든요. 하얀색과 검은색이 많이 겹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키우면은 이 검은색과 하얀 부분이 이렇게 많이 극명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럴수록 좀 더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괜찮다 싶은 정도로 값을 바꿔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비트맵을 추가할 건데요. 비트맵이 뭐냐면은 지금 얘는 요 마스크잖아요. 이 마스크인데 얘를 비트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로 바꿔준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파티클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비트맵 딱 써주시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애드를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머지2를 비트맵이랑 연결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 노란 화살표예요. 그리고 나서 매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비나만 클릭하고 매트 MATT라고 쳐주시면은 매트 컨트롤이 있거든요. 얘를 딱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미디어 아웃과 텍스트는 연결을 빼볼게요. 이 텍스트랑 비트맵을 이 매트 컨트롤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매트 컨트롤에는 화살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은 텍스트는 이 노란 거 있죠. 백그라운드 여기에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트맵은 여기 우측 하단 보시면은 갈비지 매트라고 있어요. 이 갈비지 매트에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매트 컨트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폴리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지나가죠.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근데 값을 하나 바꿔줘야 돼요. 이 매트 컨트롤을 딱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갈비지 매트 있죠. 이 비트맵을 갈비지 매트에 연결했잖아요. 이 값을 인버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버트를 딱 해주면은 이제 지나가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꿨으면은 이제 파티클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비나면 딱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P 이미터라는 걸 추가할 건데요. P2라고 쳐주시면은 요 P 이미터가 있어요. 얘를 add. 그리고 얘가 이제 파티클을 생성을 하는 건데 얘를 보여지게 하려면은 또 렌더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 렌더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p 렌더도 추가를 할 거거든요. PR 이렇게 치면은 p 렌더라고 있죠. 얘를 또 add. 그래서 얘를 딱 보면은 이제 렌더가 돼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p 이미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얘네들을 이어줄 건데 그 전에 선작업을 먼저 할게요. 우선 P 렌더를 딱 눌러주시고요. 인스펙터 창에 보시면은 아웃풋 모드가 있어요. 지금 얘가 3D로 되어 있는데 얘를 2D로 바꿔주세요. 2D로 바뀌었죠. 아까는 X, Y, Z 값이 있었는데 이제는 X, Y 값만 있습니다. 이렇게 2D로 딱 바꿔주시고 얘를 P 이미터랑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P 이미터 보시면은 뭐 연결할 구다리가 없죠. 이런 네모난 게 없어가지고 연결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고 요 리전을 딱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지금 스페어로 되어 있어요. 스페어 이 구형으로 되어 있죠. 얘를 비트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비트맵을 딱 바꾸면은 이제 비트맵 이미지에 따라 그 파티클이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전을 비트맵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얘네들이 비트맵인 거죠. 이 비트맵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렌더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렌더가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곳에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했으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중간 이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파티클 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게 텍스트인데 중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P 이미터를 딱 눌러주시고 컨트롤 창에서 넘버 있죠. 파티클의 개수를 일단은 500개로 한번 바꿔봤어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따가 결과물을 보면서 좀 더 추가하거나 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단 중간이 되는 정도로 값을 바꿔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파티클이 그냥 생성만 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파티클들이 날아가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또 노드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 P 이미터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디렉셔널 포스라는 거를 추가할 거거든요. 일단은 PT 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P 디렉셔널 포스가 있어요. 파티클 디렉셔널 포스거든요. 이 파티클의 어떤 방향을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또 렌더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렌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지금 렌더가 다 됐고요. 일단 미디어 아웃과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은 파티클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파티클이
이렇게 흩날리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이 P 디렉셔널 포스를 딱 클릭해 주시고 랜덤 스피드를 뭐 조금 줘볼까요? 랜덤 값이 너무 없으면은 딱딱할 수 있으니까 랜덤 값을 한 일단은 10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이 디렉션이 지금 마이너스 90도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9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5도로 바꾸면은 네,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값도 조금 올려볼게요. 강도를 좀 올리는 거 있죠.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 알맞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너무 정직하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흩날리는 느낌을 좀 줄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터뷸런스란 또 옵션이 있어요. 얘를 딱 눌러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리고 PT를 입력하시면은 여기 P 터뷸런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얘를 추가를 해주세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뭐 X, Y, Z 스트렝스가 있죠. 이 X, Y G값으로 흩날리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터뷸런스라는 것 자체가 난기류라는 뜻이에요. 난기류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난기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일단 재생 한번 해볼게요. 계속 렌더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아까 디렉셔널 포스 값만 딱 넣었을 때는 너무 정직하게 딱 뻗어 나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X, Y, Z 값으로 흔들리면서 뻗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어느 정도 바꿔서 자연스럽게 해줄 건데요. 일단은 이 Y 스트렝스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이 값을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은 Y 값으로 파티클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흩날릴 때 보통 밑으로 내려갔다 뭐 올라갔다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으니까 값을 그냥 줄게요. Y 스트렝스를 한 요 정도 주고 X 값도 한 뭐 요 정도, Z 값도 어느 정도 대충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 스피드도 조금 올려볼까요? 한 8. 자, 다시 렌더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난 조금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X 값을 더 주시면 되겠죠. 랜덤 스피드를 1로 줄였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디렉셔널 포스에서 이 랜덤 스피드 값을 다시 1 정도로 줄일게요. 스트렝스도 다시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값을 그만 바꿔보고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이 흩날리니까 개수가 좀 모자란 것 같거든요. 아까 글씨만 딱 봤을 때는 너무 빽빽한 것 같았는데 흩날리는 거를 보면은 수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넘버를 한 25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바꿔주고 보시면은 넘버 버라이언스가 있어요. 얘를 조금 올려줄게요. 얘는 이제 뭐 파티클이 생성되는 거에 그 좀 다양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정직하면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다, 좀 자연스러움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파티클에 블러를 넣어줄 거예요. 이 블러는 P 렌더에 가보시면은 블러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올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클에 블러가 먹죠. 네, 0.25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파티클 색상이 하얀색이면 조금 심심하니까 색깔을 바꿀 건데요. 이 색깔은 이 스타일 가시면은 컬러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얘를 딱 확장을 해주시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색상은 얘로 뭐 빨간색 하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근데 나는 빨간색이 싫다, 조금 그라데이션 같이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하단에 컬러 오버 라이프 컨트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파티클들이 생성이 딱 되면서 날아가면서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파티클 색상이.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가 생기거든요.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색깔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색깔을 뭐 빨간색을 딱 주고, 뭐 두 번째 거에는 그냥 흰색으로 살짝 주고, 뭐 마지막에는 노란색을 줘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을 하얀색이 아닌 까만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제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까만색으로 변했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지금 노란색 값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 컨트롤 창에서 라이프 스팬을 좀 줄여주시는 거예요. 한 23으로 줄여볼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값들이 다 보이죠.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네요. 색깔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파티클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원래 글씨가 보였다가 걔네들이 사라지면서 파티클이 나오게끔 해줘야겠죠. 파티클이 쭉 나오는 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합니다. 이 미리 만들어 온 텍스트 있죠. 얘를 복사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P 렌더를 딱 눌러서 머지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이 포그라는 데다가 딱 이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라진 텍스트가 딱 나왔죠. 그리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도
이 파티클이 이 폴리곤 마스크 있죠? 만들어 놓은 거. 얘네들이 지나갈 때 텍스트가 사라져야겠죠.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폴리곤을 클릭하고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C 이렇게 카피, 컨트롤 C 딱 해주시고 이 텍스트를 딱 누르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폴리곤이 입힌 채로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폴리곤을 인버트를 해주는 거예요. 얘랑은 반대여야겠죠, 이 파티클과는. 그래서 반전을 딱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폴리곤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만들어지면서 텍스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